세 보이는 외모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난 척한다는 둥 이상하게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계속 나댔으면 우울증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안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정신이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매콤한 게 땡겨. 맞아. 장호가 재미없다 그만해라 이 얘기는 그게 여기에 귀신처럼 있어요. 그 귀신이 저녁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매콤한 거 시켜라.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저도 시도하는 거지만 안녕하세요. 첫째와 둘째 축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둘 다 포지션이 골키퍼입니다.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자꾸 뒤에서 숨어 보게 됩니다. 또 세 보이는 외모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위의 오해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어머니가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외모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으신대요. 얼굴 보면 바로 압니다. 그게 오해인지 진실인지 여러분이 바로, 저도 바로 알 수 있죠.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몇 학년인가요? 첫째와 둘째가? 지금 첫째는 29살이고요. 둘째는 2003년생 23살? 근데 저 왜 이렇게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죠, 어머니 아이들이? 둘 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어요. 어떤 오해를 하세요? 포지션이 골키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뭐 잘 맞고 해도 결국은 골을 먹으면 죄를 짓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모가 항상 죄인인 거예요. 운동을 시키면서도.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나무 뒤에서 숨어서 아이들 지켜보게 되고. 그 어머니가 지금 숨는다고 숨겨질 느낌은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숨는 게 더 잘 보이는데. 그렇죠. 이 조심한다는 게 그래서 목사님들보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숨어야 되니까. 눈은 많고. 맞아. 그리고 튀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서 숨어서 보더라도 꼭 이렇게 말이 좀 돌더라고요. 뭐 이렇게 잘난 척한다는 둥.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자꾸 오해를 불러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잘 안 어울리게 되고. 이게 큰애를 운동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둘째가 오빠가 막 둘째는 여자예요? 네, 여자 축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게 운동을 했던 친구라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는 되게 이렇게 성악하는 사람들이 갖추면은 진짜 좋을 소리가 통짜 소리거든요. 소리를 목에서 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이런 거대한 나무 같은 통이 있어서 그대로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 되게 타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약간 뭐 계략을 뒤에서 꾸미거나 막 이러면 목소리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되게 통짜배기, 그냥 앞에랑 뒤랑 똑같고 그냥 뭐가 딱 하나가 되면 우직하게 밀어붙이고. 맞아요, 어머니? 네. 돗자리 까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20년 이상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엄마가 본인의 에너지를 숨긴 것 같아요. 그러면 병 나는데 잘못하면. 네, 병이 났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래요? 네. 어떤 아니, 우울증 약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 골키퍼 포지션이 조금 이게 특수 포지션이다 보니까 큰 애도 좀 아픔이 많았고 운동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애는 더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진짜 못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뭐 너무 좋아서 하는 거라 뭐 그건 제가 더 이상 막을 수는 없고. 그때 어머니가 계속 나댔으면 우울증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뭐가 들어오니까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보는 눈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본인이 통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계속 이러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이게 밖으로 못 나가고 안에서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막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몸에 좋을 리가 없고 그게 인간관계에 좋을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는 사람은 이제 참다가 이제 밖으로 터지거나 아니면 참다가 싱크홀처럼 자기 내면으로 팍 터지거나. 우리 어머니는 밖으로 좀 폭파시키는 편이세요? 내부로 터지는 편이세요? 조금 참는 편이에요. 속으로. 참다가 그럼 내부로 터지고, 그러니까 말은 말대로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안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정신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매콤한 게 땡겨. 맞아. 또 스트레스 받으면 매콤한 게 땡기잖아요. 맞아요. 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매콤한 것도 먹게 되면은 또 우리가 또 이게 막, 왜냐면은 우리가 가장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자극적이고 인위적인 걸 얼른 먹어서 채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먹을 때는 되게 좋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음식을 가끔 먹는 거야 맛있고 재밌지만 그게 자주 습관화되면은 내 몸이 또 안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걸 애들한테 티내기 싫고, 그러니까 티내는 엄마가 자기는 좀 건강할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티 안 내셨죠, 20년 동안. 네. 그러면은 이제 내 몸만 망가진다고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동생이랑. 친동생? 근데 옆에. 친동생은 또 이 사정 다 알고 있는 분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50대 되신 거죠? 50대 초예요, 중반이세요? 후반? 네, 후반. 너무 동안이신데 진짜 장난 감사합니다. 아닌데.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의 인생 60, 70, 80, 90.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래. 누구에게요?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네. 그거 하나 살래요? 테이저건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하면 맞아. 새끼야, 아주 그냥 따끔하지. 빠지치치치치. 맞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렇게 안 살면 몸이 더 아파질 거예요. 제가 저번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김창옥 TV잖아요. 근데 김창옥 TV는 솔직히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막 신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시간도 내셨죠? 돈도 냈다고요. 못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 시간 받은 거,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기본적 책임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매번 사랑으로만 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낳았는데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십자가 같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근데 어떻게 해? 내가 책임져야죠. 김창옥 TV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고맙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도 저한테 생긴 이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칠 건가 하다가 생각한 게 재미없는 김창옥 TV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원칙은 이거예요. 재미없는 김창옥 TV는 왜 하냐? 제 이거 고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숫자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광고료를 받는 거, 구독자가 느는 거, 조회수를 사람들이 몇 번 한 거, 거기에서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숫자에서 자유로우려면 안 하면 되잖아.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예?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게 뭐냐? 더 공격적인 자유가 뭐냐? 내가 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 그게 제일 극강의 자유인 것 같아요. 댓글을 몇 개 다는지, 조회수를 몇 개 했는지. 그럼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그 숫자를 생각하잖아요. 엔트리 안에 드는지, 선발전에 나가는지, 후발로 나가는지, 골을 몇 개 선방해서 막았는지, 승률이 얼마인지 다 숫자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숫자에서 자유로운 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숫자에서 자유롭게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저는 계속 김창옥 TV를 하면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좋아졌지만 재미없음에 대한 강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지도자님들도 생각해야 되고 선배들 뭐 분위기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관객이 오잖아요. 그럼 이분들 다 눈치를 봐요. 안 보는 척하면서.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장호가 재미없다, 그만해라, 이 얘기는 사람들 안 웃는다, 재미없다. 그게 여기에 귀신처럼 있어요. 어머니 머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 조심해라, 간식 사가고 싶은데 사지 마, 이 정도 가격대는 하지 마 하고 욕먹어. 그 귀신이 있죠? 있어. 그 귀신이 저녁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매콤한 거 시켜라. 최근에 뭐 시켰어요, 어머니? 가장 최근에 시킨 거 기억나는 거? 매운 곱창? 매운 게 주로 많이 땡기죠? 네. 막 열받는데 열받아. 애들 나 진짜 운동선수 시키는 거 너무 열받아. 나 저녁에 당근 주스 많이 먹고 싶네. 이런 건 없어. 비트 좀 마셔야지, 이런 건 없다고요. 나 진짜 열받으니까 마가 너무 땡긴다. 마 이런 거 없다고요. 열받으면 주로 술 땡기거나 매콤한 거 땡기거나 인스턴트 땡기거나 그런 거 땡기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저도 시도하는 거지만 어머니께서도 그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가 29, 네. 둘째가 23.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엄마가 뭘 더 한다고 애들이 더 잘 되거나 안 한다고 안 되진 않아요. 지금부터는 결핍을 줘도 그 결핍이 그 친구들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결핍을 줘버리세요. 왜냐하면 진짜 무대에서 끝자락에 갔을 때 사실 다 자기 혼자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 때문에 엄마가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그걸 하면서 계속 슬프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건강 잘못돼 봐요. 그럼 애들이 평생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됐구나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이들 평생에 슬픔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건강한 모습, 엄마가 조금 더 웃고 자기의 에너지로 사는 거, 그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뭐 할 때 되게 좋아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이 경기장에서 선방 많이 하고 그럴 때가 솔직히 제일 행복해요. 잘 하고 있구나. 그럴 때 사실은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안 되는 날은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날은 그러면 나는 제일 잘못인 것 같고. 거봐요. 그러면 또 저녁에 매운 거 먹고. 또 매운 거 곱창 또 땡기고. 그러면 되는 날은 막 이렇게 됐다가 안 되는 날은 또 곱창.
또 승리했다가 또 곱창. 승리의 곱창 브랜드 어때요, 어머니? 좋은데. 그러니까 그 안 될 때 내가 행복한 걸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결론은 내가 너무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 애만 잘한다고 되지도 않아. 이건 팀플레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내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게 장소가 됐든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어떤 그 관계가 내가 그거를 할 때 집중하게 되고 시간도 빨리 가고 힘든데도 하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그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 아이들 낳고 없어졌어요? 아이들 낳고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한 거라 일하면서 아이들 이제 운동장 다 따라다녀 줘야 되고 전국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 축구 끝나면 여자 축구, 또 여자 축구 끝나면 남자 축구 이렇게 해서 정말 제 삶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숭고한 삶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이들의 경기 말고, 아이들의 경기는 아이들의 경기대로 가고 그냥 나의 이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게 장소든 일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관계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잘 오신 거죠. 오늘이 그 첫 단추거든요. 오늘 여기는 아이들의 경기와 상관없는 곳에 오신 거잖아요.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제가 신청했어요. 봐봐요. 여기 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 안에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로 해석해도 된다고 봐요. 왜? 이건 아이들의 축구 경기가 아니라 온전하게 나에 대한 거거든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거리를 이동한 거잖아요.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 듣고 구체적으로 조금씩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60대가 되면 더 힘들고요. 70대가 되면 더 힘들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돈 필요하거든요. 이런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해요. 사실 그 돈 곱창 사 먹을 걸로 여길 쓰면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안 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찾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억울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나중에는 그 보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끝이 아니고 여기는 최종 정착지가 아니다. 여기는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첫 그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50대가 된 내가 30대가 된 그 시작하려는 그 아이에게 영상 메시지 한 번만 해주셔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아이들만 바라보고 내 삶 없이 살아왔던 30대, 40대 지금이라도 정말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화이팅! 감사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주셔서 그 혜택을 또 자식 세대가 입은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식은 안 생길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 없이 우리가 있진 않잖아요. 어쨌든 저희의 현재 모습이 있기에 또 그 누군가가 원해서든 때로는 책임감에 의해서든 당신들의 삶을
줬기 때문에 모두들 계좌이체 정말 해야 됩니다. 말로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망해요. 단돈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라도 계좌이체.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정기적인 계좌이체. 자꾸 그 사랑으로 쇼당을 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님들은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걸 보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 돈이어서 돈은 아니잖아요. 네. 돈 얘기 나오니까 표정들이 많이 안 좋아지시네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